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어느덧 대통령 후보 낙선자 세 분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곧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들 책은 이경규가 만난 리더들. 리더들을 제가 만나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 여기까지 오셨네요. 장진월의 추미애 부대변인. 이제 당대표로서 첫 인사 드립니다. 자, 이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촬영 중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맞아요? 예? 처음 맞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자주 뵙는데. 아이고. 아니, 저는 자주 뵙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저 주시려고 예, 가져오세요. 오신 거 아니에요? 해바라기. 하나도 안 먹히고 저를 사퇴하라. 그래요? 네. 사과를 자꾸 요구하잖아, 저한테. 예. 자, 대표님. 네. 저희 프로그램에 네. 이렇게 그 시사 만평 있지 않습니까? 장두리. 예. 그러시면서 오늘 또. 예, 만평에서 자주 예. 뵙습니다. 평상시는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닌가. 대표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뭐 이건 이제 이미지, 느낌 자체를. 네. 아니, 제가 언론에 그렇게, 좀 비춰진 제가 그런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뭐 처음 뵙지만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하는 게 눈에 띄입니다. 아, 네. 여기 브릿지 아, 이거 비싼 겁니까? 이게 5,000원이에요. 그래요? 부모님께 드리실래요? 아니야. 이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네. 일단 우리 추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의 사랑의 짝. 네. 하셔봤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맨날 몇 년가 됩니까? 자녀분들. 2녀 2남. 저는 둘째. 밑에 남동생 둘. 남동생. 네. 제가 딸로 딱 태어나니까 예. 백모께서 큰어머니께서 이제 그 산모를 위로하러 오셔서 아이고 또 가시나 났구나. 우물에 집어 던져버려라. 축하한다가 아니고. 그 시대에 그랬어요, 정말. 네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네. 씩씩하게. 씩씩하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최초가. 네. 대한민국 헌신사상 최초 판사 출신 야당 정치. 네. 지역군 5선 국회의원입니다. 네네네. 민주당계 정당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원. 예.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집권당 여성 대표. 네. 이게 누구보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국가의전 서열 7위. 7위예요. 어떻습니까? 집권 야당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집권 여당이신데 네. 여당이 되니까 뭐 좀 네. 더 많이 맥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아무래도 여당이 되면 하나도 안 먹히고
막 저를 사퇴하라. 그래요? 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물론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이 국민의당 네. 조작 사건. 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 조작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를 구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고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보 조작을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박지원, 안철수 두 사람이 몰랐다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협치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는데. 국민이 피해자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을 속이려 한 죄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네. 뭐 오늘도 뭐 저 국회의사당 네. 쪽에도 많은 분들 기자분들이 많이 몰렸죠. 이 일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기자분들 따라오겠다고 막. 그래서 여기 오니까 참 천국이 이제, 따로 그렇죠. 없다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그냥 예능입니다. 네. 예능도 네. 고급 예능이니까요.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논란으로 이제 야당에서 이 네. 보이콧 선언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어찌 보면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솔직히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예, 빨리 그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네네. 국민을 보시고 추경을 협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엉뚱한 말 잡고 시비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네. 안타깝죠. 네. 뭐 솔직히 내가 왜 이 말을 했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아니요. 이걸 복잡하게 만들었네. 아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건 네. 항상 그 국면을 정리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알리고 그 다음을 또 이끌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 네. 응원 문자가 이제 아까 많이 세도한다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추 대표님께서 네. 답장 인증이 네. 화제라는데 진짜 본인이 이렇게 답장을 해주십니까? 네, 예. 그럼 뭐라고 보통 답장을 해주십니까? 답장은 사과를 많이 요구하는데 네네. 제가 아침에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표명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만났는데 네. 이렇게 저 발정을 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이거. 이게. 근데 최근에 TV 보니까 우리 저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짜 이렇게 한번 하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발장을 끼자고 하신 겁니까? 원래 그 홍준표 대표하고는 좀 네. 뻘쭘한 사이예요. 뻘쭘한 사이라고? 네. 홍준표 대표하고 저는 네. 연수원 같은 동기이고 게다가 같은 반이었어요. 사법고시. 네. 그런데 저분이 예전에 나보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랬던 분인데 그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이 그 저 홍 대표님 우리 애 다 컸는데 왜 그랬더니 멋들은 차고 저쪽으로 가셨어요. 따로 사과하지 않고? 네? 그러면 저 친한 사이 아니에요? 친할 수가 없잖아요. 마초적인이고 친근하게 생겼으면 제가 오빠라고 했겠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정다감한 캐릭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정치라는 건 개인을 죽이고 네. 공적으로 사고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여당 대표로서 오시면 다정하게 대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팔짱을 한번 끼워보실까요? 했더니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또 별명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별명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이런 별명이 나오게 됐는지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와르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별명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느와르 메이커. 이야, 이거 봐. 이야, 뒤에 분들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이렇게 찍어달라고 합니까? 일부러? 아니 찍힌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니, 고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거 이거- 두 사람 고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바짝 겁먹어가지고 이것도 이거 뭔가 폼이 다 잡고 있네요. 야 이거 바바리 코트 보십시오. 야, 이거 설정입니까? 어떤 그 지지자분이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의원 총회를 마치고 네, 그 당직자들과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그 찍히는 사진이 바로 느와르 영화 같다. 느와르 영화 같다. 그래서 느와르 메이크군요. 야 이거 저 최민식 씨인데요 보니까 언제와의 전쟁에 이거 그죠? 재래시장 방문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약간 동네 건달부터. 그 다음에, 야, 이건 더 살벌해요. 이거 한잔 하시는 거예요? 한잔 해보시죠. 한잔 하시죠. 네. 이게 지금 오미자차잖아요. 예. 네, 이 속에 정종이 들었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언뜻 보기에는 술 마시면서 마시는데요, 이렇게.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킹메이커라고 있습니다. 네네. 세 분의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네. 추미애 의원은 우리 당에 꼭 있어야 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세 분의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저거를 해낸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현역 정치인 중에. 현역 정치인 중에.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다음 대선에서도 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까? 비법이 있어요, 사실은. 네. 있습니까? 네. 어떤 비법입니까? 지금은 공개하면 비법이 안 되니까. 뭐 약간 노하우, 팁을 조금 준다면. 아니 이미 뭐 팁이라 할 것도 없어요. 예. 네, 이미 다 알려져서 사실은 그 삼실이라고 하잖아요. 예.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게 적으시게요? 예. 네. 그 제가 원조가 아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원조세요. 그래요? 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건 결국 절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의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 가까이서 바라본 입장에서 세 분의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당대표가 돼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날 저는 여러 현안을 논의하다가 약간 그 민감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은 저분이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르쳤어. 그분을 알려드리니까 중국 사람 대부분이 저분을 존경하고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살아온 삶, 그분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나라의 품격을 높여놓으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주 소탈한 권위로 국민의 격을 높여놓으신 분이에요. 나라의 격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격은 노무현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직 남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국민과 함께 하신 대통령. 가장 그 고통스러운 국민이 있는 곳에 수행원 없이 혼자 가시잖아요.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럼 좀 아쉽거나 뭐 서운한 점이 있다면 있습니까? 세 분 다 훌륭하시긴 훌륭한데. 아쉬운 점 많죠. 그래 본인한테. 김대중 대통령님은 보고 지리를 좋아하세요. 복지리. 추위형 같이 와서 먹어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이제 발탁이 됐구나 하고 기분 좋아서 옆에 가면은 저한테 콩나물을 많이 건져주셔요. 제가 나물을 좋아하는지 식성도 알아보시고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으면
그거 농약 콩나물이거든. 그래서 나는 안 먹어. 몸이 안 좋으니까 빼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그 고기 국물 잘 드시고. 콩나물은 다 먹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먹다 말았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한번 좀. 저보고 돼지저금통 주면서 이거 채워서 오래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안 했구만. 이거 들고 대통령 선거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나 대통령 안 뛸래.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글쎄 내가 돈을 줘요? 네.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표현이 없어요. 제가 그 조계사 앞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저 후보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낮에도 문재인 밤에도 문재인 하다가 그만 잠꼬대도 문재인 해버렸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웃든가 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추다라크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여 추다라크는 어떻게 해서 생긴 별명입니까? 근데 DJ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반 DJ 정서가 강한 제 고향 대구에 갔어요. 유세 차량을 만들어서 마이크 잡고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당원들이 막 말리는 거죠. 안 됩니다. 유리잔 깨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고 돌 맞으시고.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97년도 그때 당시 어떤 지역 감정은 굉장했잖아요. 네.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하고 제가 3개월 동안 부산을 못 갔어요.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TV에 인터뷰했던 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네.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아주 대단했잖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안으로 정치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분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정치 입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 실망.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는 정치하러 가지 그분 왜 물어보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대에 빚진 마음 또 인생을 건 그런 심정으로 사표까지 내고 왔건만 이분은 노인이시니까 깜놀하셨구나. 엄청 놀랐죠. 낙낙장송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낙낙장송처럼 뭐 온갖 고초가 느껴지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나오시고 이 의자를 스스로 당기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런 거니까. 근데 왜 따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중국집인데 중식은 이렇게 하나씩 요리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식욕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 저분 믿고 따라도 건강하시구나.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2시간을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신다는 거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계실 때 그 문화예술인들을 청와대 초대를 했어요. 한 300명을 초대했는데 쫙 줄을 서가지고. 근데 아무도 대화는 안 하시더라고요. 악수할 때. 저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 제가 자리에 딱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막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다 이렇게 하시다가 딱 내가 오니까 딱 귀에다 대고 딱 하세요. 그리고 딱 떨어지니까 내가 완전 실세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자리에 오니까 내가 딱 앉았으니까 무슨 얘기했어? 뭐라 그래? 뭐?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가고 이제 다음
이제 별명을 이제 보면 이제 그 네. 돼지 엄마라고 네, 나와 네, 있는데 네, 네. 요건 저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관련된 별명입니까? 그렇죠. 네, 네. 검은 돈을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서 선거 치르던 것을 국민들의 깨끗한 소액 헌금으로 치르자 하는 것이 희망 돼지 사업입니다. 돼지 저금통으로 당선되면 이것은 세계 신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게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참담하게 된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가을 무렵에 그래서 이제 방을 쭉 돌면서 도와달라 그래도 후보 바꿀 생각만 하고 덮게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좌고 우면을 안 하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후보님. 네. 우리 당 후보인데 최고위원이 당연히 도와야죠.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 도와달라 그러면 후보가 밥을 잘 안 산다, 스킨십이 부족하다, 뭐 잔소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나 좀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뭐 스킨십도 없고 말이야. 뭐 갑자기 찾아와 도와라 내가 도와주겠어? 나한테 그렇게, 전화 몇 번 했냐 그러고 뭐.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갑자기 말이야 전화 한 통 없다고 갑자기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하시라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아니 당연히. 무슨 저 노무현 대통령의 네. 당선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뭐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국민 경선으로 뽑은 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후보 바꾸라 소리도 안 했는데 네네. 국회의원은 이해관계로 유불리로 바꿔놓으면은 이 다음에는 국민 경선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여기에 올인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지극히 뭐 원칙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네. 본인 어떤 그 소신으로 네. 노무현 대통령을 네.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네. 1년 만에 그 탄핵을 네, 또 네.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자면 참 가슴도 답답하고 길어요. 그래요? 들으실래요? 뭐 그걸 들으려고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저 차때 술로 생각할 수밖에 그게 무슨 많은 그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죠? 네. 그래,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네. 근데 다 마셨는데 안 채워주고. 엄미자 조금 주세요. 2004년 3월 12일 정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일이 결정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네. 초반에 계속 반대했다는 게 12년 만에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찬성으로 돌아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는 제가 이 한 지지자를 놓고 이혼하는 부부처럼 물고 뜯고 이렇게 끝까지 겨누겠다 하는 이 짓은 하지 말자. 그건 탄핵은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바뀐 것은 이제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해도 당론으로 이미 하기로 돼 있었고 공천을 갖고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압박을 하는데 감옥에 가 있는 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는 분들한테도 탄핵소추 발의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엄마들이 쑥띠가 껌디나무래나 이런 말 자주 듣잖아. 대통령 잘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려면 깨끗해야 된다. 그 사람들 이름을 얹지 마라. 나는 내가 지킨 당을 명예롭게 할 의무가 있는 최고위원이다. 내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탄핵 소추 이후에 이제 대국민 사관 이후로 그 15km, 2박 3일 동안 그 삼보 일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거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죠. 네, 네.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삼보 1배까지 하면서 호남 표심을 막판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당이 그 정치적
결정을 틀리게 한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책임진다는 게 뭐 말로 책임집니다 하면은 책임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말이 아닌 다른 방법,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데 저로서는 삼보일배였던 것인데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네. 그렇죠. 15km면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로서의 사과가 아닌 어떤 사과는 목숨을 내놓은 것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삼보일배를 하게 되면은 하다가 중단하면은 쇼했다라고 할 것이어서 이제 정치 생명이 죽는 것이고 끝까지 가면은 이제 실제 목숨을 잃는 것이고 이제 그렇죠, 그냥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단하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네. 누가 중간에 좀 말리고 그런 사람도 다 말렸죠. 네. 저 자신 빼놓고는 다 말렸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진정성을 보인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혈압이 60 이하로 막 내려가고 네. 병원에서 앰뷸런스 대놓고 있으면서 말렸죠. 네. 솔직히 이거 단식하는 것보다도 삼보일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단식을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지만 이건 계속 아니 그 대한민국 단식인들이 이제 반추 운동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게 그 몸에 어떤 그 후유증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그 이렇게 녹화도 자시에 대해 있었는데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환자를 바꿨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그죠. 근데 그 삼보일보의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저렇게 막 삼보일배 할 정도라면은 야 탄핵을 주도했다 분명히. 그래서 이미지가 더 강해졌어요. 그걸로 그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삼보일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뒤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마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강하게 주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까지도 지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조직인으로서 이 당 전체가 당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네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의 사이에는 네. 그 당시나 그 후나 뭐 오히려 대통령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소신이 확고한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그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후에 그리고 이제 프로 탄핵너, 한탄두, 탄핵의 여왕, 탄잘알, 탄핵 소추미에 이런 별명이 많단 말이에요. 네. 한탄투는 해석이 안 되네요. 다른 건 한탄두는 한 번 정치 인생에 탄핵을 두 번이나. 이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킹메이커로 세 분의 대통령 탄핵시켰지만 탄핵도 두 번을 관여했어요. 이 두 번째 탄핵은 좀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국민의 그 희망사항, 네네네. 바람, 어떤 논거를 제공했죠. 네. 탄핵 심판의 완결이 되게 어려울 거다, 오래 갈 거다,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잘하면 1월 말에도 끝날 수가 있다. 행상 책임이다, 이른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행상 책임이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 헌법 용어인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태도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태도 책임을 보는 거다. 그때 이제 좀 달라졌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론으로 갔죠.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별명이 왜 탄핵에 관한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래도 그 엄마가 달린 돼지 엄마예요. 아 돼지 엄마. 저는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느와르 메이크가 이야 아주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책 만들 때 앞에다가 이게 몇 명 그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비슷하게. 판사 시절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척가는 깐깐한 판사로 소문이 났었는데 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깐깐한 판사였습니까? 판결이 아주 뭐 좀 그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네네네.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 사법부가 자칫하면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제 기준, 법과 양심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제가 고려하지 않겠다. 법원장이 뭐라고 하든 제가
개념치 않고 딱 내 소신대로. 네, 이 윗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시죠? 거북하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네. 너무 소신대로 하게 되면 윗분들이 이렇게 보고 다른 데 좀 보내야겠는데? 그래서 갔습니까? 네네. 네. 나라도 보냈습니다. 또 밑에서 너무 소신 있으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가사부 재판하라고. 가사부요? 네, 가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뭐 네, 이렇게. 소신이 없는. 네. 그죠? 제 소신이 필요 없는. 네, 아니, 그렇죠. 부부가 살기 싫다는데. 야, 너는 꼭 살아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내 소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네. 가 계셨군요. 네. 그럼 정치인으로 입문해서도 네. 대쪽 같은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모 기업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 따르면은 돈 안 받는 정치 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실례지만 정말로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안 준 겁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아무도 돈을 안 주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은 받습니다. 많이 광고해 주세요. 합법적인 거? 네. 그렇지. 합법적인 걸 봤는데 비공식적인 거. 네. 이른바 이제 사과 상자 비슷하게. 그거만 올라가야지. 골프백에 막 골프백에만. 쌓아가지고. 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만져보기가 겁나죠. 슬그머니 이렇게 놓고 가거나,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이제 놓고 가고, 나중에 놓고 갔다라고 그러면 이제 따로 이렇게 불러서 이건 받을 수 없다. 네. 이제 여자 취미에 또 인간 취미에 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결혼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6년에 결혼했나요? 그래요? 네. 31년?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뭐. 예. 그래요? 몇 년 동안 연애하셨습니까? 한 7년. 네. 7년? 네. 어떻게 뜨겁게 연애하셨나요? 세상 이 더운 여름에 미안합니다. 이 더운 날 그러면 대충 시원하게 연애하셨어요? 네. 근데 추 대표님 그 대학교 시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저 인기 많았어요. 약간 푼수처럼 표현하자면 네. 집까지 가는데 누가 쫓아오고 또 이제 집에서 학교로 오는데 또 중간에 학교에 내리면 또 누가 쫓아오고. 스토커는 아니고? 아니.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 중에 어떻게 남편을 선택하셨습니까?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네. 40명인데 예. 가정원이 그 중에 3명이 여대생이에요. 40명 중에서 여학생이 3명? 3명. 그런데 쉬는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네. 꼭 다른 두 여성한테만 말을 걸어요. 저한테는 안 걸고.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또 제가 또 장면을 딱 바라보고 다음 수업 준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또 제가 안 볼 때 또 둘한테도 말 걸고 제가 딱 보면 또 저를 안 보고. 그래도 화가 났습니까?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느꼈어요. 저 사람이 막상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딴청을 피고 있는 거다. 네. 생각하는 근거가 꽤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딴청을 막 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짝 이렇게 저한테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여지를 좀 준 거죠. 그렇게 좀 다가오게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네. 정치 입문을 제안받았을 때 네. 그 남편분의 어떤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였죠. 사실은 막 남편으로서 자상하지는 않아요. 이 현실의 아내를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할까 남편으로서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시댁은 좀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치한다 그러면은. 시댁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안을 소홀하게 되는 거니까. 시댁도 남편 되시는 분이 가서 좀 이렇게 많이 설득해 주시고 그래. 어머님한테 남편이 이랬대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내 차례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육아하랴 또 뭐 워킹맘이잖아요, 그죠? 네. 가장 힘들었죠, 이렇게 두 개를 다 동시에 하신다는 게. 저는 뭐
사실은 임신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네. 제가 아이 가진 사실을 노출을 안 하고 살았어요. 판사 하실 때? 네네 인식을 무슨 못했어요. 불이익을 아니 부담을 줄까? 일은 일이고 네. 내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거의 이제 노출을 안 시키고 제 방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모르니까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응. 술자리도 갔을 텐데. 회식 있으면 안 빠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뭐 다 하니까 그냥 살이 좀 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힘드시겠다. 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그 엄마라는 말보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먼저 배웠다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시댁과 친정 어머니께 맡겼어요. 이제 아이는 그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막 TV에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알려지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니네 엄마 국회의원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아이들 때는 많이 서운했겠어요. 놀아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아이들 속의 엄마는 굉장히 바쁜 엄마. 그래서 이제 제가 당선되고 난 후에 신인 정치인 출연해가지고 한번 찍자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저 부엌에 있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방송사 측의 요청으로 이렇게 찌개 냄비를 주문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올려놓으시고 저는 불만 붙이고 끓이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연출을 하셨구나. 네, 아이는 세상의 눈이에요. 4살 된 아이가 이걸 평생 안 잊어먹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자기가 안 했으면서 한 척 했다. 이렇게 저게 엄마다. 엄마는 쇼만 한다. 저것은 조작이다. 우리 어머니가 요리는 하지 않는데 할머니가 도와줘가지고 방송국에서 요리하게끔 했다. 그 참모님들 제보에 하면은 통화할 때 이 설거지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실제 이 설거지를 많이 합니까? 하죠. 안 하시나요, 경규 씨는? 저요? 저는 가끔씩은 하죠. 하는데 뭐 이게 하긴 해요. 네. 집안 일을 하십니까? 집안 일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내가 먹은 거를 내가 안 씻으면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당대표니까 누가 당에 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인데? 그래요? 야, 그럼 뭐 또 자녀분이 또 아침 식사를 차려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된장찌개나 뭐 된장국 나물 한 가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먹어라. 그냥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집에 혹시 강아지도 키우십니까? 있어. 이거 그래요? 몇 살? 19세. 그러니까 6월 11일 생일인데 생일이 지났어요. 와, 최장수 강아지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테리가 19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100세 넘게 장수하는 개죠. 우리 저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테리. 네. 테리는 대표님이라는 거 알아요? 당대표님. 네? 테리는 알아요? 원래 알아요. 당대표라는 걸요? 원래 서열이 제가 집안에서 1번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걔들도 서열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얘는 바깥 세상에서도 제가 1번이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7인데 강아지가 1위로 알고 있구나. 저희 집에는 8마리 있습니다. 저 강아지 제가 새끼도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는 거예요. 속 키우는 것 같아요. 똥을 막 천지사방에 갈려놔가지고 그거 치운다고 하루가 시작되는데 테리는 뭐 똥오줌은 잘 가립니까? 아니 지금은 치매가 와서 그거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하이 테리. 아프지 마세요. 모두 너를 사랑한단다. 아프지 마세요. 진짜 집에서 따님한테 밥을 많이 해주시고 설거지를 진짜 하는지 전화 인터뷰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따님한테 혹시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도
저를 무시할 겁니다. 왜 전화하냐고 왜? 갑자기 왜 전화하냐. 아, 그럼 뭐 네. 하루에 몇 번 통화하십니까, 따님하고? 아니 주로 이제 톡을 하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받네. 이거. 네. 아이고. 잠깐만 바꿔드릴 분이 있어요. 예. 누구요? 지금은 말하면 안 되지. 이건 녹화되는 거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뵀었었는데. 예? 저를요? 네. 어디서 뵀죠? 저희 동네 이경규 김밥. 제가 꼬맹이 때 초등학생 때 가서 사인 받았었어요. 제가 해코지 같은 거 안 했어요? 예, 그렇진 않고 맛있게 김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그 어머니에 대한 건데 어머님이 아침은 꼭 꼬박꼬박 본인이 꼬박꼬박은 아니고 하여튼 대충. 대충이라도 아침밥을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저는 아침 먹기 싫은데. 네. 우와. 뭔가 먹고 다녀라. 좀 이렇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정치하신 엄마, 집에 있는 엄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따님이 딱 느꼈을 때? 그냥 저희한테는 이제 엄마시니까 여는 엄마랑 좀 똑같죠. 예. 근데 이제 밖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무섭다. 무섭다. 예? 많이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 따님이 어머니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따님은 어떤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엄마한테요? 네. 천상여자? 아니 천상의 여자. 그러면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게 우리 어머니가 냉정하지 않다. 정말 부드러운 여성이다. 이런 거 조금 PR해 주신다면 조금. 저희 엄마 화날 일 없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여자예요. 화날 여성 누구나 다 부드러워요. 특히 더 부드럽고 마음이 되게 여리시고 네네네. 이렇게 막 화내고 그렇다고 해갖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아니랍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요. 혹시 그 어머니한테 어떤 그 존경심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죠. 그래요? 나라면은 못 견뎠을 뭐 그런 일들이나 다 해내시니까 진짜 세상에서 되게 제일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많이 옆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인사 좀 해주세요. 작업 잘 하세요. 이따 봐. 네, 잘하고 오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제가 하나 별명을 하나 넣어야겠다 여기다가. 천상에서. 그 대표님의 그 추후 거치에 대해서 좀 많이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자기 서울시장에 뭐 도전을 한다. 어떻습니까? 여성 최초의 이 의장 도전.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저는 뭐 제가 레드 카펫을 밟겠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이 정당이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력 있는 민주주의, 똑똑한 정당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두 다가 사심 없이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는데 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가 먼저 거기다 사심을 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청와대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대면 보고니 서면 보고니 이런 논란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대면 보고 서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받기 전에 청와대가 이미 재난 상황을 알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이미. 그 시스템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청와대 그 벙커에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6회 공군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바뀌니까 발전을 못 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100년 정당의 토대를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시절에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게 제 목표예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놓겠다. 네. 지금 뭐 이 시대가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집권 여당의 네, 리더로서 네. 국민들에게 또 네. 한 말씀 해주시는 어떤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이 정권입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던 분들은 국민들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대만큼 모아주신 힘만큼 어긋나지 않게 당을 잘 이끌고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박 하배님 어떤 만평, 좋은 만평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부채 속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바람이라는 게 부드러운 수도 있고 또 강할 수도 있고 이 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있는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적폐를 바람으로 좀 날리는 그런 정치를 바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맑은 바람과 같은 정치를 기대합니다. 아까 그 칼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요. 얼굴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훨씬 더 이쁘신데 약간 좀 만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 마음 어떻습니까? 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여기 저 얼굴은 약간 저 이렇게 추상하지 마시고 예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좀 그려주시면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뻘쭘하게요? 뻘쭘하게 제가 표정을 아, 2로 하셨어요? 2로 하셨어요? 이렇게 되나? 오늘 또 저와 함께할 분을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처에 입력이 이름이 뭐로 돼 있냐면요. 모르는 대로 돼 있어요. 여보세요? 아, 형이야.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만나기로 했잖아. 나랑 약속한 거 모르고 있었어?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야, 아니 몸이 그렇게 안 안녕하세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쉬어야지. 몸이 안 좋아서 저 뒤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니 핸드크림 왜 이렇게 많이 바른 거야? 아주 피곤하신 것 같아서 손 마사지 좀 해드리려고. 드디어 만나는 거야. 드디어.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요?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날 정말 편하게 하고 싶다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친해지는 것도 웃기잖아. 선배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왜 형님 결혼식 안 갔냐고 해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 너만 떴어. 이게 원래 워낙 슈퍼스타셨고. 얘랑 나랑은 희생자야. 아니 워낙 무슨 희생자예요. 제일 슈퍼스타셨고.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뭔가. 좋네. 너 왜 안 왔어? 어디요? 낙지집에. 그럼 일단은 오늘 출발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우리 얘기 여기서 끝인가요? 바로. 진정한 메인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설마 단둘이 하겠어 지금? 저도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야. 저만 출연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단독으로 어딘가에 나오기에는. 오늘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너 면허는 있지? 그럼요. 차는 있어? 네, 차에 있어요. 너 약간 차 없는 이미지야. 저요? 너랑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고 이렇게 알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
화면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영상 네, 편지를 맞아요. 몇 번을 띄울 때마다 모르는 사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지만 윙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답을 해줘야 되나.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실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형님 이걸 왜 물어봤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결국은 흥국 형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 이렇게 뭐 대충 하시는 것 같아도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서 큰 포인트를 많이 주셨어. 진짜. 푹푹 찌는데 너무 덥네. 아, 땀이 막 비오듯이 오네. 저기. 저기 계시네. 나와 계시네. 뭐 하나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상한 모자 쓰셨네? 아, 형님. 야, 뭐 하는 거야? 벌써. 젊어지셨는데요? 형, 모자 새로 맞추셨네? 털모자 하나 쳤어. 한여름에.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한여름에 털모자. 그러니까 땀이 지금 비오듯이 해. 등이고 머리고 지금. 형, 저는 일부러 오늘 형님 만난다고 코스염 면도 안 하고 왔어요. 진짜? 나 어쩐지 나머지 시커먼데. 빨리 가자. 배고파. 오늘 저기 그 음식이 맛있을 거야. 여름에 보양식 낙지인데. 너 낙지 안 좋아해? 저 낙지를 잘 안 먹어서. 아니야. 원래 낙지 같은 자들 좋아했었잖아. 너 왜 안 왔어? 어디요? 낙지집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아, 뭐 게임, 뭔 게임이야? 진짜 제일 많이 오시는 단골이 누구냐? 나 몰래 니네 둘이 먼저 가서. 괜찮네. 이걸 그거. 물어봐서 형님 이름이 나와야 돼. 1순위로. 근데 만약 형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애매하게 김은국 씨도 자주 오시긴 해요 하면서 뭐 세네 번째로 간다. 그럼 형님이 내야 돼요. 어때?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2번, 4번, 3번이 됐다. 네. 내가 다 쏠게. 알았어. 그럴 수 있네. 주소 어떻게? 이거 내가 안내해줄게. 바로? 이거 돌려. 돌려야 돼. 근데 그러잖아. 김국진이랑 강수진은 언제 결혼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걔는? 근데 맞아. 선배님 그 송중기 씨 아버님하고 친하지 않으세요? 응. 맞죠? 연락 왔어. 이번 결혼식 가시겠네요? 응. 송중기 결혼식에 너 초대 안 받았니? 근데 저 중기 씨랑은 별로 인연이 없어서. 안지욱 결혼식에 처음 가는 거야, 송중기 씨. 귀여워서 혹시 여기 이건가 봐. 여기에요? 네, 나왔어요. 뭐야? 아니 간판이 얼굴이 있고 이거는 약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 이거 직접 하는 집이에요? 아니야. 내가 다 줬어. 먹고 살라고. 단골집 개념이 아닌데? 잠깐 내려봐. 아니 얼굴도 막 볼 수 있게 허락을 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 누가 봐도 형이 하는 가게 같이 보이네. 아니, 집이 아니라.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 한 거지. 들어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인 언니야. 그래요? 온통 김은국 선배님 사진이 다 저기. 회장님이 항상 오시면요. 전용 아지트 같은 룸이 요 내 방이야. 들어와. 나의 아지트 방으로 들어와. 들어가. 여기. 여기서 그냥 따로 드시는구나. 그리고 저기 또 회장님 전용 블루투스도 되고 음악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네, 진짜 다 이게 저분도, 형님 때문에?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여기가 김은국 형님이 따로 부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걸리 한 잔 드시러 오시면 전 그것까지도 다 받아요. 이 영업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럼요. 정말 순수히 그냥 단골로만? 네. 그러면 여기는 일단 회장님 저녁 룸이니까 식사는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네. 배고픈데 빨리 한번 일단 준비하고 먹어보죠. 저녁 룸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한번 딱 와서 제대로. 그래 나. 네. 이거 산지에서 드시면 그런 맛이 나실 거예요. 오, 여기요? 드셔보세요. 그거 바로 먹어야 돼. 그래.
이렇게 해서요? 네, 드셔보세요. 이거 타탕이 이거 주세요. 힘이 엄청나네. 아니, 나 한번 해볼게. 네. 가위로 잘라서. 네. 잘라서. 이게 진짜야. 야, 딱. 아이고. 형님, 그냥 이게 계속. 야, 힘이 엄청나네. 저는 여기 앉아있을 때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 재밌어? 네. 그럼.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선배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왜 형님 결혼식 안 갔냐고 해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 너만 떴어. 아, 이게 원래 워낙 슈퍼스타셨고. 얘랑 나랑은 희생자야. 아니, 워낙 무슨 희생자예요. 제일 슈퍼스타셨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방송을 통해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들어왔어요. 나 그 얘기 듣고 놀라서 의리시켰어. 그거는 조세호 씨의 지금 화제성은 김은국 형님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왜 그 광고를 내가 왜 찍냐. 형님한테도 광고 제의 많이 왔죠? 왔어. 왔는데 내가 하나 찍었으면 얘는 5개, 10개를 찍는 거야. 의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들어온 걸 다 했다는 얘기가 다 한 거야. 너 말 잘했어. 그럼 말이라도 문자 메시지로 형님 덕분에 광고도 몇 개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지. 과일이라도 뭐 음료수 커피라도 한 잔 대줘 뭐 이런 거 없고. 아니 내가 명절 때 한우는 한번 받아봤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 거절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미 내가 한우 받아서 먹은 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야 세호야 너 한우 보내야 되겠다. 한번 그랬잖아. 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야, 몸값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안지혁코치 조세호도 나번에 들어왔더라도 저는 홍국이 형 아니면 안 찍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저는 딴 것보다 그렇게 알려되고 나서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형님이? 네. 딱 어느 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빌딩을 사라. 이렇게 딱 문자가. 느닷없이 아침에? 느닷없이. 그래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되니까 갑자기 고개 숙여라. 고개 숙여라고. 순간 어디 계시는 줄 알고. 안 계시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제 거 단독 제가 혼자 찍었던 광고를 보셨나 봐요. 혼자 찍지 마라. 야, 너 혼자 찍는 거 보기 안 좋다. 사람들이 너를 안 지켜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돈 몇 푼에 그거 혼자 찍지 마. 재욱이 봐. 저는 심지어 제 친구가 우리나라 유명한 CF 감독이에요. 뭘 찍어도 된대. 어느 제품을 해도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의류를 해도 입어봤어? 모르는데 어떻게 입어요? 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이거 마셔봤어? 모르는데 어떻게 마셔? 이거 타봤어?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해? 다 되는 거야. 다든 저보러 아주 신신당부라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겼는데 야 그냥 이거.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막 하는데 그거를 흥국이 형이 해야지 내가 그걸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너 이거 배워야 돼. 네가 더 크게 돈을 모으려면 이걸 배웠어야 돼.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셋이 CF 출연 의사가 들어오면 하실 생각 있어요? 만약에 3명이서. 광고가 왜 너한테 먼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 마치 결정적인 기회를 왜 네가 갖고 있는 것처럼요? 다소 경향돼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3명의 CF의 출연을 형님께 이렇게 의사가 들어왔어요. 김은국 씨, 조세호 씨는 혹시나 오케이를 했습니다. 안재욱 씨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나타나면은 이거는 그래도 뭐 이제 나타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결국은 지쳐서 나타났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오늘 뭐 밥집 얘기가 아니라 광고 얘기다. 나왔어요. 네, 낙지 먹어볼게요. 진짜 굽네요 낙지가 굉장히 굽네요. 이거 문어 수준인데 이거. 괜찮아? 맛있어? 말을 해. 말을 못 너무 맛있어서 그래? 아니 불안해서 그래. 왜 오라고 그러는지 알겠어. 그래? 이거 어떻게 굽는 거예요? 그냥
프라이팬에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불만 내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불맛이 나, 불맛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리 중에요. 이게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연하구나. 네. 오래 하면 질겨지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먹어봐, 먹어봐. 거의 근데 이거는 볶음이랑 거의 생물에 가까운 식감이네요. 이게. 굉장히 낙지가 탄력이 있어서 좋네요. 아, 형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 덮밥은 이 볶음을 이거 내가 저 설명할게. 여기 이제 콩나물 좀 넣고요. 네.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넣고 싶은 거 넣어서 이거 좋아하는 만큼. 네. 자, 밥도 좀 넣으시고.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낙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낙지집을 갔는데 너무 맵기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맵나 했더니 이 낙지가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매운맛으로 낙지의 신선하지 않은 맛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건데 여기는 그냥 이 낙지 본연의 맛이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또 낙지 하면은 무교동 또 오래된 낙지집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매운 걸로 또 유명한 낙지 맛인데 여기는 또 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죠? 독특한 오히려 맛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소스보다도 이 낙지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게 그 천연 보양식이야. 조선시대 그 오페르 생태 보고서를 내가 봤는데. 저희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 뭐. 야, 왜 내가 네 얼굴 보고 해야 돼? 카메라 보고 해야지, 이 사람아. 그냥 아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위에 있는데 왜 아래를 보고. 설명하세요. 저 사진 좀 찍게. 그래서 그 천연 보양식인데 조선시대 그 오페르 생태 보고서 보면은 그 정약전에 자산어보를 보게 돼요. 누구요? 너 자꾸 따지냐? 잘 물어봐. 누구의 자산어보요? 정약전이라고 있어. 네네네. 그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에게 낙지 이제 서너 마리를 먹이면은 곧 강한 힘을 갖는다. 이거는 농촌에 가면 다 하는 소식이야. 그 농번기 때 밭갈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그 낙지 3마리를 먹였더니 다시 일어나서 주인을 도와줬다. 아주 중요한 자료지. 그게 정약전에 나 한 번 얘기한 거 자꾸 되새기지 말고. 아니 왜 우리 경규 형도 그렇고 흥구 형 이렇게 형들이 소개해주는 음식은 다 벌떡 일어나는 음식을 소개해 주실까 모르겠네. 우리 나이가 많이 지쳐 있어. 꼼장어랑 그날 낙지 같이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떻게 두 분이 친하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호랑납 때인데 맨날 대본 연습을 해. 탤런트 대기실에서 혼자. 그럼 형 신인 때. 뭘 호랑나비 때예요, 형이? 그럼 제가 데뷔를 그럼 언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 아닌가? 그럼 조현님 데뷔가 94년도거든요? 아니 좌우지간 호랑나비 때는 89년도. 네, 예전에 그 방송국을 그때는 예능 프로를 하던 드라마를 하던 요일이 같으면 이제 같이 썼잖아요. 네네네. 정식으로 인사를 저는 안재욱이라고 하고 이제 탤런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해병입니다. 저는 해병의 자식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띵용 하시더니 그래? 거기에 가버렸어. 그냥 거기서 그냥 필수 딱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 사연이 이제 라디오 했었어. 내가 KBS에. 차태현과 함께 KBS 미스터 라디오를 할 때 네네. 인기 채워줬어. 형님이 의리로 진짜 그 1년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게스트로 다 해주시고. 너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을 회식했어. 네. 형님이 오시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형님하고 조촐하게라도 약주 한잔 하는 날. 그리고 형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형님 딴 데 갔다가라도 늦게라도 오시고. 세호가 좀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뭐 하고는 싶은데 뭐 불러주셔야지. 너가 형님하고 이제 와서 가까워지고 싶다고 아버님을 해병대 보낼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빠른 거는 결혼을 빨리 해서 뭐 제 아들을 보내든가 제 주변에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이 그냥 지나가다 어떤 방송만 봐도 아니면 내 사진만 어디서만 봐도 재호가 지금 어디서 또 뮤지컬 들이대고 있어. 파이팅해. 으아. 그냥 안부 메시지를 형님이 오히려 더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음식 좀 가져와 주세요. 네. 약간 샤브샤브 스타일입니다.
아, 미나리도 들어가고. 아, 청담은 무침 맛있네. 아, 이게 또 사장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있네. 낙지를 살짝 데친 낙지는 이걸 그럼 살짝 해야 돼. 배추 위에다 얹어갖고 질겨지지 않게. 이렇게 먹으면 되죠. 아우. 퇴근길 집으로 돌아가기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삐그덕거리는 문을 열고서 북적거리는 식당에 들어가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 낙지가 부드럽네요. 보통 잠깐 먹으면 질겨가지고 못 씹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사장님은 노하우가 있으신데 굉장히 부드럽고 채소도 알맞게 딱 익어가지고 이 아삭함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국물이 좀 기가 막히네. 이거는 뭐 소주 몇 병 마실 수도 있겠네요. 터지는 얘기 속에 모두 다 같이 하하하 퍼지는 웃음 속에 훌훌 털어버린 오늘 하루도 저 전복을 안 먹어. 하나 먹었잖아. 먹었어? 너는? 저는 운전해야 돼요. 아니 전복. 전복 먹었어요. 뭐 차가 전복 될 거면 안 먹냐? 지금 전복 먹었어요. 해장에 다음날 해장에 너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장에 좋은 요리가 결국은 술 먹을 때도 좋은 안주거리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 한 숟가락을 딱 뜨는 순간 과음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국물을 딱 먹을 때 그 속을 지금 상상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아침에 요거 해장하러 오잖아요. 요 국물 뜨고 한 병 더 부서져서 그 느낌 아닌가요? 아침에 먹는 또 해장술이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넌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진짜 나랑 형 못 알아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네. 노란색 있어요. 미더덕? 네, 미더덕 가른 거예요. 미더덕을 갈았네. 그래서 잠깐만. 네. 아니 그냥 원래 육수 한 번만. 네. 이 사람들 음식점에다 속고 살았나?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 뒤에 미더덕 향이 올라와. 비리지 않게. 네. 나중에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드시면 더 미더덕 향이 나올 거예요. 요거 이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네요. 그렇죠. 아니 제가 형님 진짜 냉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지? 네. 육수도 기존 냉면하고 좀 다른 거 떠나서 면 먹을 때 낙지가 씹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순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아삭해. 네. 너 먹방 프로 많이 해봤나 보다. 좋아합니다. 먹방도 많이 했고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 진짜? 진짜로. 이제 집기 불편하면 그쵸? 이렇게 낙지를 떠서 숟가락으로 떠서 아예 편하게 드셔도. 그 내가 얘기해 주랬더니 어떻게 알았지? 더울 때 땀 많이 흘릴 때에 이거 한 숟갈 들어가면 온몸이 냉장고가 되네. 응? 밥 말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정말. 나는 그건 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안 맞는 게 많이 있네.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진정한 메인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너 약간 차 없는 이미지야. 광고가 왜 너한테 먼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없으신가요? 사실은 몰래도 귀여워. 너무 복스럽게 먹어. 여기 복이 많잖아, 오늘. 복을 지가 차니까 문제지. 저희가 이제 형님이 어렵게 추천해 주신 이 집에 대한 평가를 이제 사장님 몰래 이제 좀 드려야 돼요. 자, 별 이유. 5개 중에 4.5점 드리겠습니다. 0.5점을 못 드린 이유는
김문국 선배님 사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네. 4.9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형님이 또 김포로 옮기신 이후에 형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준 식당이고 0.1점은 그 싱싱한 낙지의 그 시기가 탁 이렇게 약간 제한이 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4.9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 지금 이 냉면 또한 지금 막 마음 같아서 막 섹시 빨리 연락해서 진짜 냉면 포장해줄까? 예? 포장해줘? 섹시크? 이따 또 얘 뭐 단골집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냐? 오늘 가장 좋은 상태에 그게 있답니다. 하여튼 가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듣기도 아니, 하고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냐, 이거. 다음 주 제가 스케줄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너만 있냐, 스케줄이? 어떻게 여자랑 오든가요? 어떻게 남자친구랑? 이거 왜? 그냥 걔는 여자로 안 치기로 했냐? 아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떤 후보 중에서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장 한번 끼실까요? 맞아, 굉장히 닮은 분이 또 계셨잖아요. 답답하시네. 홍준표 후보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방송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Is my